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알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정주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지플라 투수를 이제 그리죠. 네, 그린 다음에 이제 시각하고 싶은 대상을 여기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핑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GOM이라는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는 도형, 그리고 객체, 선, 막대, 점 등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GOM이라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S축의 위치, Y축의 위치, 또 요 안에 뭐 각종 색깔이나 점, 그 사이즈,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안단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포인트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GOM은 이제 대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이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분들 중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문자열, 숫자형 이런 데이터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프는 S축, Y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2차원 그래프라는 거죠. 그렇지만 변수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모든 변수를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이제 여기 있는 걸 다 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뽑아야 되는데 크게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뭐냐면 수량형 변수가 있고 아래 보시면 그죠? 수량형 변수 그리고 범정 변수가 있습니다. 이 범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 강의 이제 범정 변수에 대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문자들이 다시 범정 변수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가져올게요. 겟마인더라는 이제 데이터에서 데이터만들 가져오고 그러면 여기 보면 fst 그러니까 문자 대신에 이렇게 범정 변수로 변환이 된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겟마인더를 이제 지금 없으시다 라이브러리가 이제 안 된다 하시면은 install package getminder라고 입력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2차원인데 이걸 다 6개 변수밖에 안 되지만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눠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수량형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변수가 수량 변수 1개다. 또는 수량형 변수 2개다. 또 여기서는 사실 적합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범정 변수 1개 그리고 범정 변수 2개를 그리고 싶을 때 또 그럴 수 있죠. 수량형 변수 하나랑 범정 변수 1개. 그러니까 각각 1개 이렇게 크게 제가 이제 경험한 거라면 이제 데이터는 보통 크게 5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이 구조를 보고 크게 그룹을 짓는다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이제 변수에 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프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여기는 안 되겠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불렀던 데이터를 가지고 ggplot getMinder 여기서 이제 라이프 익스텐션의 기대 수명인데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밑에 있는 도화지가 이제 그려집니다. 그죠? 이게 도화지가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GOM 하고 도형 어떤 도형을 그리냐 히스토그램 그러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step bin이라고 해서 pick better with bin width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보통 대략적으로 써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결국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색깔을 조금 네, 이런 식으로 좀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늘려볼게요. width 해서 그러면은 뭐 45, 50을 할까요? 줄어들었죠.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x축을 보시면 이게 범위예요. 민이라고 했으니까 빈 위드 쓰니까 여기 이제 길이죠. 여기 50.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50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카운트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0에서 50에서 100 사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카운트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50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다시 10으로 줄일까요? 10으로 줄이면 여기 이제 요거겠죠? 요거는 이제 20에서 여기 라인은 이제 20에서 30, 여기 라인은 30에서 40, 여기 라인은 40에서 여기 50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그러니까 S축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빈 위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이제 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10이 편한 것 같아요. 5로 할까요? 5로 하면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렬하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 많아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필은 뭐냐? 도형에 이제 그거를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형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도형의 색깔을 컨티넨트라는 그 그룹 즉 대륙별로 색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룹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보면은 딱 보면은 이제 아시아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기대 수명이 여기는 많지만 여기는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이 파란색은 뭔가 유럽. 여러분 이제 기대 수명이 이렇게 앞에 쪽에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뒤가 있죠. 그러면 이 아시아 그룹과 이 유럽에 있는 그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비율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카운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y는 이게 y가 카운트잖아요. 이걸 한번 줘볼게요. density. 그럼 뭐야 이게? 바뀌었죠 아까랑. 비율 이렇게 이제 그림이 바뀌어지는 게 볼 수 있어요. y축이 그러니까 즉 density 밀도로 이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래프를 조정하면서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끔
도형을 변환하면서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몇 가지 큰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fill 있었고요. bin, width, 중간에 채워넣은 것, 밀도를 내가 여기 히스토그램 그래프 넣겠다 하면 여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뀌죠. 원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count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없는데 카운트가 나왔냐? 다시 말하면 히스토그램은 이제 디폴트가 카운트로 해석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ggplot get minder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gom area 하고 stat 하고 bin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좀 귀찮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density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 density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 density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커널이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기본값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거 그렇게 깊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가우시안이라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디폴트 값 자체가 이제 커널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커널 이제 밀도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이걸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이제 통계 공부까지 그래프를 그리면서도 꼭 항상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게 이 R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되고 또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깊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수량형 변수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딱 눈에 띄어도 이렇게 카운터가 되긴 하는데 이게 카운터가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걸 가져와서 여기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벽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또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frequency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안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쵸?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오고 뒤로 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제 수량형 변수 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내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저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 자체가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뭐 누가 맞다 누가 뭐 틀리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찝어준 사람이 없어요. 책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수량의 변수 두 개를 활용해서 어떤 함수들을 그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최소한 수량의 변수 한 개면 요 정도 명령어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